네, 이렇게 만든 우리 JDBC 컨텍스트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이게 우리가 만든 JDBC 컨텍스트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리팩토링 할 거린 요 안에 더 있긴 하겠지만요. 이 변하지 않는 녀석들이 이 안에 가득 모여 있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화 되면, 이런 것들이 프레임워크화 되면, 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스프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라이브러리화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스프링에서 라이브러리화 만들어낸 JDBC 템플릿 같은 거를 지금까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어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코드를 리팩토링 해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습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JDBC 컨텍스트라고, 아니,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스프링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를 스프링의 JDBC 템플릿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있죠? 템플릿이라는 녀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름도 좀 바꿔보고요. 오케이. 디펜던시도 좀 바꿔보고요. 네. 이름도, 네. 이렇게 바꿨더니 get insert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리팩토링 했던 업데이트 있죠. 요거는 그냥 수정하지 않아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JDBC 템플릿의 업데이트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리팩토링한 과정을 얘네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뭉쳐놓은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JDBC 템플릿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디펜던시가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 DAO 팩토리도 한번 바꿔줘야 돼요. 얘가 우리가 원하는 JDBC 템플릿이었죠. JDBC 템플릿. 이 JDBC 템플릿이라는 녀석도 똑같이 데이터 소스를 DI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녀석을 바꿔주는데 여기서 우리 신경 쓰진 않았죠. get하고 insert 하는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는데 JDBC 템플릿은 인서트도 업데이트로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 get이라고 하는 것과 인서트를 천천히 보면은 유저라는 오브젝트에 그러니까 사용자의 커스텀화된 오브젝트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게 공통화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JDBC 템플릿이 어떤 식으로 이 디펜던시 가지고 있는 녀석을 리팩토링을 했는지 얘를 직접 구현해 보면 아 이렇게 리팩토링 한번 해보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감은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JDBC 템플릿은 을 활용을 해볼게요. JDBC 템플릿은 어, 쿼리 자체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쿼리 문장을 수행하는 것과 딜리트, 인서트나 업데이트 수행하는 것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SQL을 실행해서 결과를 갖고 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쿼리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유저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JDBC 템플릿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저라는 오브젝트 데이터가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저라는 오브젝트를 데이터를 매핑하기 위한 여기 로우 콜백 핸들러라고 하는 애를 콜백으로 제공합니다. 콜백으로 임플리멘트 그 템플릿 콜백 패턴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인터페이스에 맞게 구현하면 되는데요. 얘는 파라미터가 리절트 셋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리절트 셋을 구현을 해서 유저라는 오브젝트에 잘 담겨 놓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리절트 셋을 이용해서 유저라는 오브젝트에 담아 보겠습니다. 유저 유저 우리 과거 했던 거죠. 유저.set id는
rs.getInt id라는 칼럼이고요. user.setName은 rs.getString name user.setPassword는 rs.getString password.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요 메소드 자체를 유저라는 오브젝트를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요게 빠졌네. rs.next. 우리 이게 빠졌죠? rs.next 커서를 이동시켜주고 next가 이제 true여야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죠, 그쵸? 그리고 true가 아니면 null을 리턴할 수 있게 유저는 바깥으로 좀 뺄게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키는 녀석이 되겠죠. 자, 이렇게 rs를 이용해서 리절트 셋을 이용해서 각각 원하는 오브젝트 세팅하는 그런 콜백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자, JDBC 템플릿을 통한 이제 쿼리를 봤고요. 자, 인서트는 모두 업데이트를 수행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JDBC 템플릿의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를 수행을 해야 될 텐데 얘는 지금 유저라는 곳의 아이디, 즉 인서트한 아이디 값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리팩토링한 JDBC 컨텍스트에 있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가져오는 것 자체를 그대로 구현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한번 JDBC 템플릿의 업데이트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서 prepare statement creat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가 우리 prepare statement를 리턴해 주는 녀석일 거고 얘는 그 prepare statement 세팅하기 때문에 커넥션 람다로 결과를 받아주면 되고요. 또 하나는 키홀더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키홀더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하나 로컬 베리어블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잠깐만요. generate keyholder. 맞죠? 네. 근데 왜 키홀더의 오브젝트를 식별을 안 해주지? 이 값이 없어서 그런가? 일단 초기화 시켜주고 키홀더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얘는 id 값을 인서트한 id, 그러니까 제너레이트 된 id 값을 받아오기 위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new generated keyholder라고 하는 거를 선언해주면 이 업데이트 문장을 수행하고 나서 나온 그 제너레이트 된 id 값은 이 키홀더에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녀석을 들어가줘야 되냐면 우리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만든 녀석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디 봅시다. 아이고. 요 인서트. 맞아. 인서트로 뺐었죠? 네, 요 녀석. 요 녀석을 그대로 구현해주면 됩니다. 딱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추상화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추상화했죠, 그쵸? 그걸 추상화한 전략을 그대로 이제 꼽아서 넘기는 거예요. 그 스테이트먼트 크리에이터 얘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리팩토링 하다 보니까 이제 얘는 특별하게 이런 제너레이트 키를 가져야 되는 녀석이 있어서 이걸 구현을 해내게 된 겁니다. 얘는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유저한테 아이디를 세팅하냐면요. user.set id에 이 키홀더에 고스란히 담겨지게 되고요. 그 담겨진 값을
이제 아이디로 세팅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로직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동일한 오브젝트를 뭐 예를 프로덕트 활용한다고 하면 리팩토링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죠. 얘는 우리가 공통된 오브젝트로 하나 활용을 해서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 아이디를 기본적으로 세팅해주는 이게 똑같은 로직이라면 오브젝트의 set id라고 하는 메소드가 뭐예요? 인터페이스로 되고 걔를 임플리멘테이션 된 여러 오브젝트들이 이걸 구현을 그대로 세팅해주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 인서트라고 하는 그 문장으로 리팩토링이 가능하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다 끝냈으면은 테스트를 한번 돌려봐야죠. 테스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다 무난하게 성공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리팩토링 과정의 종료입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어때요?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깔끔하죠? 이 부분은 조금 인서트 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리팩토링 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가 이해해서 코드하는 게 아니고 몸이 쫓아갈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두신다면 나중에 실무에서 굉장히 좋은 코드를 빠르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스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리팩토링 과정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